안녕하세요. 호주 아는 형입니다.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것이 한 3주 전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때 이제 비자 관련해서 여기에서 오너가 뭐 좀 얘기를 자꾸 이렇게 번복하면서 바꾼다. 내려오기 전에는 바로 스폰을 바로 해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, 그리고 제가 퍼스 주변에서 한번 다른 데를 좀 알아보면서 여기에 기다려야 될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마지막 영상에서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진행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주 아는 형. 영상 올리고 그리고 한 일주일, 2주 정도 이렇게 지난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보스한테 확실한 좀 메일을 좀 보내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고 싶었는데, 그때 딱 헤드 셰프가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 아직도 비자 관련해서 어플라이 한다는 얘기 없냐? 보스한테 아무런 소식 없냐?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. 그러니까 헤드 셰프가 자기가 이제 다음 주 뭐 월요일 정도 되면은 보스하고 그 부서진 오븐을 사러 퍼스까지 차 타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가야 된다.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차에 있을 예정인데, 그때 자기가 좀 잘 설득해서 네가 이거 비자 문제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끝 마무리를 해줄게,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잘 됐다. 드디어 나한테도 조금 길이 열리나? 이런 생각을 했었고, 헤드셰프가 보스하고 오븐을 사고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시프트가 있어서 일을 하게 돼서 헤드셰프한테 물어봤죠. 어떻게 됐냐? 그러니까 헤드셰프가 자기가 비자 이런 거 관련해서 보스한테 얘기를 꺼냈더니, 꺼내자마자 나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말라고, 자기 지금 많이 진짜 바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싹둑 자르더라고. 그러니까 얘기도 못 꺼냈다고. 그리고 저한테 이제 헤드 셰프가 너 다시 좀 메일로 더 푸시해봐라, 이런 얘기만 하고, 아무튼 그리고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다시 제가 뭐 확실하게 여기에서는 비자가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다른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변에 다른 그 스폰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업장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좀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퍼스의 일자리들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업장에서도 스폰 관련해서는 좀 많이 요즘은 해주는, 왜냐하면 너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,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처럼 뭐 내려오자마자 바로 비자를 해주거나 이런 상황은 또 다들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하다못해 다른 외국인 친구인데 뭐 필리핀 여자인데 그 사람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졸업 비자가 끝나고 어드밴스드 디플로마 또 과정 1년을 끝났는데도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생겨서 경력을 못 채우는 바람에 다시 또 학생 비자로 전환한 케이스인데, 저보다 더 좀 어둡죠. 아무튼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퍼스에서 조금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범버리라는 지역 스폰 받으려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, 그 친구보다 먼저 들어온 친구들도 지금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 스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또 돌아올 것 같다. 그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그 친구도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, 그리고 거기 있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S 비자가 이 스테이지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,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업장에서 자국에 있는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외국인을 써야 되는 그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단계가 TSS 1단계 단계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단계에서 뭐 자기네 업장의 그 보스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호주 내에서도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스폰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를 이민성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게 좀 납득이 가겠냐, 그러면서 계속 또 시간을 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업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을 뭐 일을 잘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스폰을 해줄 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뭐 스폰 가능한 업장을 가더라도 여기처럼 뭐 바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, 여기는 그래도 거리가 머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,
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. 그 업장에 먼저 가서 또 캐주얼로 먼저 일한 다음에 뭐 트레이닝 먼저 하고 캐주얼로 좀 일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잘 한다 그러면 또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을 해주고, 이 사람은 그래도 여기에서 꾸준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스폰을 들어가게 되고, 이런 상황이라서 바로 내려왔다고 해갖고 스폰이 가능한 그런 업장들은 솔직히 그렇게 없습니다. 대부분은 그래서 뭐 졸업비자나 그 상황에서 미리 스폰 가능한 곳을 구해서 거기에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그 과정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너 비자 끝나면 바로 스폰 들어가 줄게. 보통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했었던 그 호텔 같은 경우에 저를 스폰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서 또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주변 어디를 가더라도 스폰은 구할 수 있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지는 않다. 그런 거는 좀 미리 알아둬야 될 것 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 무조건 제가 그 사장의 그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, 아니면 진짜 바빠서 그냥 핑계일 뿐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, 아무튼 우선은 저도 퍼스 주변에서 스폰 가능한 그런 업장들을 좀 찾아보고, 그런 거기도 뭐 어떤 상황들이 또 있는지, 그리고 그쪽에서 뭐 잠깐이라 뭐 트레이닝이나 뭐 캐주얼로라도 일하면서 대충 좀 배우면서 다른 업장들도 좀 다른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지금 제 비자 관련돼서는 이런 상황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퍼스에 가려는 이유는, 우선은 퍼스 주변에서는 캐시잡이 가능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경제적인 이 뭐 어려움들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다른 대안들이 좀 없거든요. 뭐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힘든 부분이라서 퍼스 쪽을 자꾸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고, 물론 여기에서 바로 스폰이 가능하다 뭐 해줄게 그러면은 뭐 저도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여기에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고,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비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, 이 TSS 비자든 무슨 비자든 뭔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어떤 좀 다른 명확한 기준들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방안들도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,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풀타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니까 된다라고 또 그냥 추측 아니면 할 수 있겠지. 그렇다고 보스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이런 게 규정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하나 솔직히 저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3월이나 7월에 비자법이 많이 변경되니까 3월 혹시나 이번 3월에 비자법이 조금 완화되고 좋아지지 않을까.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이 인비테이션 점수를 확 낮춰서 캐나다 현지에서 좀 거주하는, 그리고 영주권을 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좀 해줬거든요.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,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을 즉시 하지 않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알고 있으면서 뭐 강과를 하든 놔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,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더 영악하다라고 해야 되나? 더 비자 장사에 좀 어, 빨대 꽂고 더 많이 빨아먹고 이러려고 하는 건지, 아무튼 그래서 이 비자법 관련해서 아직까지 완화된다는 소식은 없고, 뭐 공천회가 있다, 뭔 얘기가 있다, 이런 좀 뭔가 계속되는 희망 고문? 눈앞에 약간 그 말, 예전에 그 당근 하나 앞에 계속 이렇게 띄워놓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느낌으로, 혹시나 조금 뭐가 있지 않을까, 완화되지 않을까,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앞에서 뭔가 조금씩 이렇게 미끼만 이렇게 던져놓고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게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다 뜯길 거 다 뜯겨가면서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느끼지만 쉽지 않네요. 진짜 쉽지 않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, 이 영주권이 무슨 딱 준비된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변경도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업장마다 또 의견도 다 다르고 차이도 있고 이러니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. 아무튼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서,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분들도 많이 있고, 그래도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
그래도 스폰이 들어갔고 또 저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일을 못했었던 상황이 없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참 다행히도 좋게 잘 풀린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, 제가 이렇게 좀 넋두리 비슷하게 하지만 저보다 힘들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저보다 또 오랫동안 그 영주권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, 뭐 어차피 뭐 제가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거 하는 거는 또 이 비자 관련돼서 하는 얘기니까 이게 현실적인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. 제가 뭐 굳이 이런 거 해서 계속 기분 나쁜 소리 막 짜증나요 뭐예요 이런 얘기를 꼭 이 영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, 현실적으로 호주의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도 있고, 저 같은 그냥 보통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분들이 뭐 정보 교환도 될 수 있고,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좋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nd now I know my heart is a ghost town.